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지난번에 이웃집 토토로를 그리면서 과슈 페인팅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어서 오늘도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그리면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단순한 그림은 늘 보여드리니까 이런 때 특별히 복잡하고 그릴 게 많은 장면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오늘은 페인팅을 즐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젤리 과슈를 사용하려면 미술용 나이프는 필수예요. 젤리 포장을 반쯤 뜯어서 사용해 보았는데 마르는 속도가 확실히 늦춰졌어요. 지금 개봉 후 40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 거의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닐 포장으로 덮어두기만 해도 수분을 거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처음 구입했던 젤리 과슈는 포장을 벗겨서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굳어가더라고요. 굳으면 사용하기 불편해지는데 지금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완전히 굳진 않았고 카라멜 정도로 변했어요. 요번 건 얼마나 오래 가는지 6개월 뒤에 한 번 더 리뷰하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약간만 해주는데요. 큰 위치들을 표시하면서 종이 위에 면적들을 나누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주제 부분에는 스케치를 꼼꼼히 해서 그림을 빨리 완성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형태가 그려져 있으면 붓으로 칠할 때 형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형태를 다듬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하지만 그림 전체를 세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주제 부분만 자세히 그려주고 나머지는 크게 그려주세요. 주제 부분의 묘사 정도에 맞춰 주변과 배경의 강조와 생략을 표현해야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완벽하게 그리려는 마음은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손에 힘을 줘서 그리면 결국 좋은 그림을 그리긴 어려워집니다. 선을 너무 예쁘게 또는 멋지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좀 틀려도 되고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대해주세요. 자, 이제 채색을 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칠해야 할까요? 색을 칠할 때 하얀 종이가 부담스러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듯해요. 부담 없이 그리기 위한 채색의 시작을 저처럼 해보세요. 먼저 그림의 가장 큰 면적을 칠하는 거예요. 그림에 가장 큰 면적을 채우고 있는 색을 찾아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연두색 또는 황토 아이보리색 정도죠? 그림에 한 겹 칠하는 단계니까 대략 비슷한 색으로 느낌을 보며 칠하면 돼요. 이 과정을 초벌이라고 부르는데 초벌 단계에서는 큰 색상과 명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은 생략해서 볼 수 있어야 하죠. 이건 꼭 연습해 두면 좋아요. 특히 복잡한 장면을 그리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초벌 과정에서 밝은 톤부터 중간 톤, 어두운 톤을 구분해서 넓게 배경을 칠해줘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하얀 종이가 색으로 채워지니까 훨씬 부담이 없어지죠. 주인공인 소녀도 색을 맞춰 초벌을 칠해요. 그림의 주제 부분은 초벌에서부터 또렷이 보이도록 해서 배경과 구분해 줍니다. 미완성인 상태에서도 주제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있는 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요. 이제 처음보다 작은 터치를 사용해서 각각의 물체를 하나씩 칠해주는데요. 형태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물체의 바깥쪽을 칠해서 형태를 보여주는 방법과 물체의 안쪽 명암을 묘사해서
입체 형태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남은 부분들을 다 채워줍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을 보면 한 가지 갈색으로 명암을 표현하면서 물체들의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 방식은 좀 더 빠르게 그림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색을 맞추면서 형태와 명암, 그리고 묘사까지 한 번에 다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린다면 빠른 진행을 하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 조화가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명암을 쭉 따라 칠하고 나서 물체의 색을 맞춰 칠하는 순서로 그린다면 전체 조합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입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페인팅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운가요? 취미로든 전공으로든 일로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완성된 그림을 선물하거나 액자에 넣어 집을 분위기 있게 만들기도 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는 그림도 있죠. 완성된 그림을 잘 활용하면서 느끼는 행복도 크지만 실은 어디에도 활용될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자체의 행복이 정말 크지 않나요? 하얀 종이에 또는 캔버스에 내가 선택한 주제와 내가 선택한 분위기의 색들로 그려지는 그림.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은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제를 정하는 것, 상상력을 곁들이는 것, 재료를 탐구하고 기법을 실험하면서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등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더 즐기려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이 표현되었죠? 과슈 페인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클래스 101에 제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어요. 기초부터 저와 함께 한 권의 페인팅북을 완성하는 코스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하트도 꾹 눌러 응원해 주세요. 처음부터 꼼꼼한 스케치에 섬세하게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렸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쓱쓱 그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리면서 수정이 가능한 재료인 경우에는 늘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걸 선택해요. 왜냐하면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는 과정도 꽤 재밌거든요.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럴 때 보면 저는 좀 털털한 편인 것 같아요. 고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물로 닦아내고 종이가 마른 뒤에 다시 겹치면서 그려주면 금방 고칠 수 있죠? 또 저절로 그림의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이제 그림을 완성해야겠어요. 완성은 마음 먹기에 달린 부분이에요. 무한정 그리다 보면 언젠가 완성이 될까요? 영영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는 사람이 완성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정리해 줄 때 그림은 쉽게 완성된답니다. 그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완성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림 전체를 넓은 시야로 보고 덜 그려진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 전체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
바로 주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더 묘사하면서 강조해 주세요. 이 그림에서는 소녀와 소녀 주변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이 정도 부분까지를 주제 부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리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좀 더 포커스를 작게 둘 수도 있고 더 크게 넓게 둘 수도 있겠죠? 큰 부분에서 강약을 표현했듯이 작은 부분에도 강약을 표현해주면 더욱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의 수다와 함께 과슈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과슈로 그렸으면 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